감히 청소부 주제에 우리 아들과 결혼해? 주제 파악 좀 해라.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랜드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부 최서윤의 하얀 뺨에 붉은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강윤희. 명품 한복으로 치장한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과 오만함이 가득했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청소부의 딸. 그것이 그녀의 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신부의 어머니 최연주의 눈빛이 섬뜩하리만치 차갑게 변했습니다. 64년간 숨겨왔던 비밀. 이제는 꺼낼 때가 왔군.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강윤희는 방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1시간 전 서울 청담동 최고급 웨딩홀 라페스타. 입구부터 고급 수입차들이 즐비했고 하객들의 옷차림만 봐도 이곳이 평범한 결혼식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을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여 주실까요? 33살 서윤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연주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40년 넘게 청소 일을 하며 굳어진 손이었죠. 괜찮아, 서윤아. 엄마가 곁에 있잖니. 넌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하지만 그 순간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윤희가 들어섰습니다. 5천만 원짜리 맞춤 한복을 입고 목에는 손가락 굵기만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친 그녀. 아직도 준비 안 끝났어? 하객들이 다 기다린다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윤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곧 나가겠습니다. 강윤희의 시선이 최연주에게로 향했습니다. 대여한 한복이 어색하게 맞지 않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죠. 참 사돈. 오늘 하객 중에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어요. 괜히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 체면이 있으니까. 최연주는 아무 대답 없이 딸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자영업 한다고만 하세요. 굳이 청소분이 뭐니?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강윤희가 나가자 서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쟤 때문에. 괜찮아, 서윤아. 최연주는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미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의 폭풍.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박민재는 동성산업 부회장의 아들답게 185cm의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의지방약해 보이는 인상.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죠. 화려한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연주의 귀에는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 신부 어머니 좀 봐. 한복이 왜 저래? 뭐 하는 사람이래? 신랑 집은 동성산업인데 신부 아버지는 왜 안 보여? 혹시. 따가운 시선들이 등을 찔렀지만 최연주는 오직 딸만 바라보며 참았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박민재 군은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를 마친 인재입니다. 동성산업의 찬란한 미래를 이끌어갈 신랑 집안 자랑만 30분. 신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객 테이블에서 갑자기 와인잔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정도의 아이가 실수로 레드와인을 엎은 것이었죠. 보라빛 액체가 하얀 테이블볼을 적시고 옆자리 하객의 드레스에까지 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피해를 입은 하객이 소리쳤습니다. 강윤희의 친구였는데 명품 드레스가 망가진 것에 발끈했죠. 20대 초반의 웨딩홀 아르바이트생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이준혁이라는 이름표를 단 대학생. 긴장한 나머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걸레질이 서툴러 오히려 얼룩을 더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청소를 하는 거야. 똑바로 못해. 강윤희가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의 다이아몬드가 거친 숨결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우리 같은 귀한 손님들 앞에서 이 꼴이 뭐야? 이래서 청소하는 애들은 안 된다니까. 평생 이딴 일이나 하면서 살 거면서. 준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눈물이 핑 돌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야? 너희 같은 하층민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결혼식에서 일하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강윤희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객들도 이제는 불편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 분위기 완전 깬다. 바로 그때 최연주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그녀. 굳은 살 박힌 손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오랜 육체 노동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최연주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위해 아침에 새로 산 것이었죠. 젊은 친구,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와인을 순식간에 닦아내고 바닥에 유리 조각들을 안전하게 수거했습니다. 심지어 드레스에 묻은 얼룩까지 거의 완벽하게 제거했죠. 전문가의 손길이었습니다. 64년 경력에. 와, 정말 깔끔하시네요. 신부 어머니 진짜 좋은 분이시다. 하객들의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역시 뼈는 못 속이는군요. 강윤희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청소부 출신 아니랄까봐. 몸에 밴 습관이 그대로 나오네요. 이런 고급 웨딩홀에서 바닥이나 닦고 있으니 딸 결혼식에서도 청소부 티를 못 버리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충격에 찬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신부 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해도 돼? 최연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꽉 쥔 주먹에서 하얀 관절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평생 그런 일만 하셨으니 몸이 먼저 반응하시나 봐요. 강윤희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청소부가 들어오다니. 동성산업 같은 재벌 기업 집안의 말이에요. 정말 격이 떨어져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요. 우리 거래처 회장님들도 다 보고 계신데. 최연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강윤희를 똑바로 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64년간 숨겨온 무언가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해서 이런 집안 딸도 받아준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바로 그때 최서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격한 움직임에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엄마 그만 모욕하세요. 엄마는 정직하게 일하며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강윤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네. 엄마를 모욕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청소일이 그렇게 천한 일인가요? 어머님 회사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짝. 강윤희의 손바닥이 서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웨딩홀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의 하얀 뺨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 충격에 비틀거리는 그녀를 신랑 민재가 겨우 붙잡았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약한 마마보이. 청소부 딸 주제에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주제에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강윤희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 빌딩 화장실이나 청소하는 사람이야. 변기나 닦는 사람 딸이 무슨 우리 집 며느리야. 하객들 사이에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했죠. 최연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딸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발. 오늘만 참아주세요. 최연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강윤희, 당신은 오늘 인생 최악의 실수를 했어. 내 딸을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그때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강윤희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글로벌 클린 그룹에서 보낸 화환입니다. 순간 강윤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클린 그룹. 대한민국 최대의 환경시설 관리 기업. 연매출 5조 원. 직원 수 8만 명. 동성산업의 최대 거래처이자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는 초특급 VIP 고객이었습니다. 글로벌 클린에서? 왜? 강윤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장관님, 서울시장님, 금융위원장님 화환도 도착했습니다. 웨딩홀이 웅성거렸습니다. 뭐? 장관급 인사들이? 동성산업이 그 정도로 큰 회사였나?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강윤희도 영문을 몰라 남편을 돌아봤지만 동성산업 부회장인 박철수도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연주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준비 완료. 회장님 지시만 기다립니다. 최연주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전면전이다. 폭풍전이야. 결혼식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끝났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후 웅성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서윤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식장을 나섰습니다. 서윤아. 최연주가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자랑스러워. 최연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알겠지? 차가 떠나고 혼자 남은 최연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죠. 한편 강윤희는 여전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교육시켰으니까 앞으로는 문제 없을 거야. 청소부 딸이 감히. 그녀는 친구들과 2차를 가며 계속 신부 욕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밤 비밀 회의.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최상층. 겉으로는 평범한 사무실 건물처럼 보였지만 최상층에는 극비리에 운영되는 글로벌 클린 그룹의 전략실이 있었습니다. 띠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장 김상현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50대 중반의 그는 최연주와 함께 35년을 일한 최측근이었습니다. 김 실장. 모두 모였나? 네, 회장님. 임원진 전원 대기 중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싼 15명의 임원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 글로벌 클린 그룹의 핵심 인사들. 앉으세요. 최연주가 의자에 앉자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64년 동안 제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 회사 일은 여러분께 맡기고 저는 현장에서 일반 청소부로 일했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연주의 특별한 경영 철학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최연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늘 제 딸이 모욕당했습니다. 청소부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동성산업. 그들과의 모든 거래를 즉각 중단합니다. 재무 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동성산업과의 거래는 연간 1,0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들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연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망하겠죠. 그게 제 목적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정당한 사업적 판단입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임원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신다고요? 네. 64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서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최연주가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실장 준비한 자료. 김상현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동성산업의 각종 불법 행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성산업의 탈세 정황, 불법 하도급, 노동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지난 15년간 조사한 자료입니다. 조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모두 제보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연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18살 때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도 청소부였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밤에는 쓰레기를 치우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25살에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 3명의 작은 청소 용역 회사였죠.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고귀한 일이라고.
그리고 39년이 지난 지금 글로벌 클린은 직원 8만 명, 연매출 5조 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현장에 나가 직접 청소를 합니다. 왜일까요? 최연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강윤이라는 여자는 그것을 모욕했습니다. 청소부를 멸시하고 제 딸을 때렸죠.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우리 8만 직원,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청소 노동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지만 철저하게. 임원들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네, 회장님. 일제히 대답하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반전. 다음 날 오전 9시. 글로벌 클린 그룹 본사 앞에는 새벽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방송사, 신문사, 온라인 매체까지. 64년간 베일에 쌓였던 최연주 회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는 소식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글로벌 클린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인 최연주 씨가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옵니다. 최연주 회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언론에 얼굴을 공개 제시도 연계속한 적이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연매출 5조 원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전설적 인물이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걸까요? 아침 뉴스는 온통 최연주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정확히 9시.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이 아닌 깔끔한 청소 작업복을 입은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릿빛 피부,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눈빛.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클린 그룹 회장 최연주입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일제히 사진을 찍었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최연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64년 전 18살에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에서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청소를 하신다고요? 네. 저는 청소부입니다. 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청소부일 뿐이죠.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연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제 동성산업이라는 회사의 경영진 가족이 청소 노동자를 심각하게 모욕했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성산업 부회장 부인 강윤희 씨가 제 딸의 결혼식에서 청소부의 딸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폭행이라니요? 네. 수백 명의 하객이 보는 앞에서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청소부 딸 주제에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한 기자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결혼식 영상이 SNS에 올라왔는데 이건 맞습니까? 화면에는 강윤희가 서윤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00만을 넘어서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성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연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글로벌 클린 그룹은 오늘부로 동성산업과의 모든 거래를 즉각 중단합니다. 청소 노동자를 멸시하는 기업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1,000억 원.
동성산업 전체 매출의 65%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동성산업은 거의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생존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최연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청소는 더럽거나 천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고귀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 노동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깨끗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강윤희 씨, 당신은 청소부를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알려드리죠. 당신이 모욕한 그 청소부가 바로 당신 회사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주가 회견장을 나가자 기자들은 미친 듯이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동성산업. 바로 그 시각 동성산업 본사는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글로벌 클린에서 거래 중단 공문이 왔습니다. 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25년 거래처가 갑자기. TV 보세요. 글로벌 클린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직원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최연주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윤희가 회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글로벌 클린 회장이 당신이 어제 때린 그 신부 어머니야. 강윤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뭐라고? 그 청소부가 아니야. 글로벌 클린 그룹 회장이라고. 연매출 5조 원의 거대 기업 총수란 말이야. 박철수의 절규에 강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에이, 이럴 수가. 바로 그 순간부터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현대건설에서 계약 재검토하겠답니다. 삼성물산도 거래 중단 통보했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요. 노조에서 비상총회 소집했습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가해요. 모니터를 보니 동성산업의 주가가 순식간에 30%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강윤희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환경부에서 특별감사 나온답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 들어온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 들어온답니다. 3중 타격이었습니다. 글로벌 클린과의 거래 중단만으로도 치명적인데 정부 기관까지 동시에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습니다. 갑질 시어머니 숨겨진 거물을 건드리다. 청소부를 무시했다가 회사를 망하게 한 사연. 결혼식 폭행 동영상 조회수 3천만 돌파. 실시간 검색어 1위 강윤희 갑질. SNS는 더 뜨거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신부를 때리다니. 저런 인간이 재벌 부인이었다니 역겹다. 청소부 무시하지 마라. 너희가 더 더러운 인간들이다. 최연주 회장님 진정한 리더십이다. 존경합니다. 64년간 현장 지킨 진짜 기업인.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가 달렸고
대부분 강윤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성산업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질 기업 동성산업 규탄한다. 강윤희는 사과하라. 노동자를 멸시하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직원들도 동요했습니다. 우리 회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월급은 나올까?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왜 피해를 봐야 해? 노조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윤희의 갑질 행위로 인해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 경영진은 즉각 책임지고 물러나라.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회사 내부에서도 반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몰락의 시작. 그날 저녁 강윤희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윤희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 청소부를 무시한 이유가 뭡니까? 최연주 회장이 글로벌 클린 회장인 줄 알았습니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강윤희는 커튼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재벌 부인으로 호의호식했지만 이제는 전 국민의 공적 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서유는 시댁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글로벌 클린 그룹 회장님이셨다니. 그녀도 처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청소부인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5조 원 매출 기업의 총수였다니. 민재는 넋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몰랐어? 장모님이 글로벌 클린 회장인 거? 저도 몰랐어요. 엄마는 항상 그냥 청소부라고만. 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엄마. 서윤아, 놀랐지? 미안하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이제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최연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청소부의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고맙다, 딸아. 철저한 파멸. 다음 날 아침 환경부 감사팀이 동성산업에 들이닥쳤습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세요.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폐수 무단 방류, 유해 화학물질 부적절 보관, 허위 서류 작성. 이 정도면 영업 정지감입니다. 과징금도 최소 500억은 나올 겁니다. 오후에는 국세청이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장부를 조사한 결과 이중장부와 매출 축소 신고가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탈세입니다. 추징금이 2천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불공정 거래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과징금 300억 원을 부과하겠습니다. 동성산업은 사면 초과였습니다. 여보, 진짜 끝인 거야? 강윤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회사는 법정 관리 들어갈 것 같대. 우리 개인 재산도 압류될 수 있고. 박철수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민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죠. 엄마. 민재야. 왜 서윤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한 거야? 왜 서윤이를 때린 거야? 아들의 절규에 강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한테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어. 회장님께도 용서를 구해. 그것만이 살 길이야. 무릎 꿇은 오만. 박미숙은 결국 글로벌 클린 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윤희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버린 채 울부짖었죠.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갑질한 여자래.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되나? 자업자득이지. 몇 시간을 무릎 꿇고 있었지만 최연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서윤이 내렸습니다. 어머님, 서윤아. 강윤희가 서윤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엄마께 말씀 좀 전해줘.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 이대로면 정말 끝이야. 그건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청소부를 멸시한 대가예요.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서윤아, 제발. 강윤희의 절규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몰락. 일주일 후 동성산업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45년 역사의 재벌 기업, 갑질의 대가로 파산 위기. 뉴스는 연일 동성산업의 몰락을 다뤘습니다.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주가는 상장 폐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윤희의 집에도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집도 차도 모든 재산이 압류됐어. 박철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강윤희가 울먹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들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10년 계약. 며칠 후 서윤이 강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15평도 안 되는 좁은 원룸에 살고 있는 강윤희. 서윤아,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서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성산업의 탈세와 횡령으로 아버님과 민재 씨가 실형을 받을 상황이에요. 강윤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빚이 5천억이 넘죠. 개인 보증을 서신 거 아시죠? 엄마가 빚의 절반을 탕감해드리고 형사고발을 취하겠대요. 정말이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윤의 다음 말에 강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앞으로 15년간 청소부로 일하셔야 해요. 글로벌 클린 소속으로요. 내가 청소부를 15년이나? 네. 단 하루라도 빠지면 계약은 취소돼요. 그럼 아버님과 민재 씨는 감옥에 가야 하고 빚도 전액 갚으셔야 해요. 강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성실히 일하셨다면 작은 가게를 열 기회를 드릴 거예요. 박미숙은 눈물을 삼키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지옥 같은 나날들. 첫 출근 날. 새벽 3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생 이런 시간에 일어나 본 적이 없던 강윤희.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10개층 화장실 전부 담당이에요. 새벽 6시까지 끝내야 해요. 반장의 차가운 목소리. 강윤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첫 번째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토할 것 같은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변기는 막혀 있었고 바닥에는 온갖 오물이. 이걸 내가 해야 한다고? 떨리는 손으로 고무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명품 가방만 들던 그 손으로 이제는 더러운 변기를 닦아야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거 봐. 진짜 그 강윤희야. 문틈으로 스마트폰이 들어왔습니다. 찰칵찰칵.
인과응보 실사판. 크크크 갑질녀가 이제 변기 닦고 있어. SNS는 순식간에 그녀의 굴욕적인 모습으로 도배됐습니다. 강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고무장갑은 오물로 더러워져 있었으니까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15년. 단 하루도 빠질 수 없는 15년. 에필로그 속죄의 길.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강윤희.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온몸이 망가져가지만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녀가 택한 속죄의 길. 벽에 붙인 달력에는 X표가 하나씩 그어져 있습니다. 5475일 중 오늘이 127일째. 아직 멀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15년 후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그날을 꿈꾸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청소부가 재벌 회장일 수도 있고 조용한 직원이 회사의 숨은 실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누구든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절대 모르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지. 겸손은 당신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